그동안 정유라가 국내 송환되지 못했느냐.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죠. 특검이 12월 중순에 제 기억으로 12월 15일 정도 되는데 그때 최초로 정유라를 피의자 신분으로 만들거든요. 자, 그러면은 그 이전에 정유라는 똑같은 범죄 혐의가 있었잖아요. 국정농단의 최대 수혜자고 이대 입시 비리, 학사 비리의 수혜자고 예. 삼성 뇌물의 수혜자고 불법 원익 재산을 인지하고 있을 그런 아주 키맨인데 예. 그 이전에 그럼 특검 이전에 검찰은 뭐 왜 했었냐? 정유라를 소환을 할 생각하지 않고 피의자를 안 만들었는지 여기에 대한 검찰을 내부 감찰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또 아까 주진우 기자가 이야기했던 우리가 독일 검찰을 만났을 때 그때가 1월 초였죠. 최초로 대한민국 검찰이 협조 요청을 한 공문이 12월 27일 날 옵니다. 특검 때였죠? 네. 예. 특검에서. 그리고 지금까지 사실 우리 검찰에서 단 한 차례도 문서로는 주고받았겠지만은 독일 검찰 한 번도 안 갔잖아요. 안 갔죠. 이게 왜 안 두 분 갔을까? 7번씩이나 가는 동안. 이게 왜 안 갔을까? 저는 여전히 특검 내부에서 지금 현재 검찰 내부에서 검찰 내부죠. 우병우 라인이 꿈틀거리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걸 위해서라면 좀 입장이 바뀔까요? 네, 바뀔 가능성이 큽니다. 무너질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까지 완전 부인. 네, 전면 부인. 예, 예. 어떻게 무너질 것 같아요? 첫 번째 질문에 최순실 씨의 딸은 맞습니다. 예. 네, 최순실 씨의 딸은 맞고, 정윤회하고 최순실 씨하고의 결혼을 92년도에 결혼하죠. 그 다음에 이제 아이가 안 생기다가, 시험관 아기로, 태어난 건 맞습니다. 예, 그 부분도 이제 제가 독일에 가서 확인했었고요. 예. 그리고 딸을 위해서라면. 안민석 주장은 전면적으로 뒤집는 예. 굳은 발로 하네. 사실 저기 세 명이서 예. 각자 틀려? 주장이? 그 현장을 예. 그 장면을 같이 목격했는데 예. 둘이 지금 갈리고 제가 다른 입장이어서 저는 정유라가 누구 딸인지 관심이 없고요. 예. 근데 왜 그 얘기만 하세요, 의원님? 최순실 씨가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들이 예. 뭐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터무니없는 이야기잖아요. 자기 딸 영혼을 뺏었고 안민석 때문에 애플을 맞았고 안민석 때문에 독일 갔고 예. 이러한 이야기를 듣는 국민들은 최순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국민들 잘 못 듣는데 기사가 안 저 나와서. 사람 참 저렇게 턱도 없는 생각하는 사람이구나. 예. 가소평가를 하게 되거든요. 나 이게 최순실은 나는 전략으로 봅니다. 아하. 최태민 씨 아들을 만났는데요. 최재석 씨. 이분이 보아온 최순실은 딱 이겁니다. 무시무시한 사람이다. 아주 치밀한 사람이다. 최순실 네. 씨가. 근데 지금 현재 법정에서 보여주는 최순실의 모습은 아주 허접하고 정말 동네 아줌마들보다 못한 그런 조울, 사고잖아요. 돌출.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자신을 작전이다. 과소평가하게 만드는 하나의 저는 전략일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그죠? 예, 그래서 최순실의 그런 의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 예. 오늘 지금 이야기하는 게 내일 정유라가 오기 때문에 앞으로 정유라가 어떻게 될까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제일 궁금한 거죠. 그거 중요한데 최순실 씨하고. 그 전에 따져봐야 될 게 왜 그동안 정유라가 국내 송환되지 못했느냐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죠. 특검이 12월 중순에 제 기억으로 12월 15일 정도 되는데 그때 최초로 정유라를 피의자 신분으로 만들거든요. 자, 그러면은 그 이전에 정유라는 똑같은 범죄 혐의가 있었잖아요. 국정농단의 최대 수혜자고 이대 입시 비리, 학사 비리의 수혜자고 예. 삼성 뇌물의 수혜자고 불법 원익 재산을 인지하고 있을 그런 아주 키맨인데 예. 그 이전에 그럼 특검 이전에 검찰은 뭐 왜 했었냐? 정유라를 소환을 할 생각하지 않고 피의자를 안 만들었는지 여기에 대한 검찰을 내부 감찰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또 아까 주진우 기자가 이야기했던 우리가 독일 검찰을 만났을 때 그때가 1월 초였죠. 최초로 대한민국 검찰이 협조 요청을 한 공문이 12월 27일 날 옵니다. 특검 때였죠? 네. 예. 특검에서. 그리고 지금까지 사실 우리 검찰에서 단 한 차례도 문서로는 주고받았겠지만은 독일 검찰 한 번도 안 갔잖아요. 안 갔죠. 이게 왜 안 두 분 갔을까? 7번씩이나 가는 동안. 이게 왜 안 갔을까? 저는 여전히 특검 내부에서 지금 현재 검찰 내부에서 검찰 내부죠. 우병우 라인이
꿈틀거리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검찰 내부 이걸 감찰을 해야 돼요. 왜 정유라를 아직까지 이제서야 송환하게 됐는지, 검찰은 그동안 뭐 했는지에 대한 내부 감찰이 필요하다고 지금 봅니다. 서울지검장이 윤석열 지검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예. 하지만 우병우의 예. 모든 그 세력들은 그 자리에서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최순실을 비호하고 다른 수사를 다른 쪽으로 이렇게 전환하려고 했던 예. 사람들이 그대로 있고요. 특별히 법무부, 아까 제가 그 방송 초반에 말했듯이 법무부에서 정유라 소환에 대해서 대단히 미온적이었습니다. 법적인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예. 근데 이번에 정권이 바뀌면서 자기네들이 수순을 밟은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밝혀야 됩니다. 누가 어떻게 가렸는지 저는 이름을 댈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영민 변호사님. 네. 그쪽 내부 사정을 좀 아니까 어쨌든 이 사건을 물타기 하기 위해서 느닷없이 중간 와중에 내부 고발자 이 국정농단 사건을 세상에 가장 잘 알려지게 한 고영태 노승일 그중에 둘 다 기소를 했죠 일단. 아니 노승일 부장은 아직 기소는 기소 안 안 됐고 됐네? 조사만 조사 중이고. 받았죠. 예. 예. 고영태 씨를 네. 전격적으로 구속했잖아요. 네. 제가 김 변호사 말 전에 제가 네. 간단히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근데 서울지검, 그러니까 이 조사에 나선 검찰은 최순실과 박근혜 그리고 이재용 이런 핵심 당사자들에 대한 수사를 거의 안 하고요. 고영태만 너무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특검으로 나온 자료를 보니까 고영태 자료가 제일 많아요. 그래서 주변을 탈탈 털고 그 돈 거래를 했던 사람, 친구들 모든 그 조사가 고영태한테 집중됐습니다. 이 핵심 제보자의 신뢰도를 무너뜨리는 게 서울지검. 그러니까 그 이영렬 수사팀의 방향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고영태 씨가 그날 집에서 긴급 체포된 것도 화요일까지 나가겠다 그랬잖아요. 김웅 변호사가 그쪽에다 얘기를 했잖아요. 나가겠다고. 네, 그게 아니라 근데 그날 당일날 우병우 영장이 2차 기각되는 날이에요. 구속영장이. 저희가 금요일 날 그거 물타기 하려고 했다라고 이런 의혹들을 가졌던 거예요. 영장 청구 과정을 조금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저희가 금요일 날 같이 검찰에서 전화 왔어요. 예. 고영태하고 이렇게 관계하고 고영태랑 연락이 되냐? 그래서 연락된다. 어제도 연락했다 그랬거든요. 예. 근데 벼랑간에 고영태가 체포영장을 정해가지고 구속이 되는 상황이 들어온 거예요. 자, 금요일부터 설명. 좀 재판 중이라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긴 한데요. 뭐 사실관계만 나열하면 체포되기 전 금요일 날 검찰과 통화됐고 원래 월요일 날 나가기로 했다가 그 월요일 날 어려울 것 같으니까 그 다음으로 미루게 화요일 이후 된다 이렇게 얘기를 근데 했습니다. 검찰에서는 강력하게 월요일 날 나와라 한 게 그날 예. 구속영장 발부가 우병우. 예, 맞습니다. 결론 나는 날 아니에요. 청구했던 날이고 청구했던 날. 다음 날 화요일 날 발부 여부 결정이 나는 날이었죠. 예. 우연의 일치겠죠. 네, 뭐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예. 자, 최순실 씨가 어떻게 무너질 것 같아요? 최순실 씨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인데 가장 핵심적인 다른 거는 국에 대해서. 예. 가장 핵심적인 거는 최순실과 삼성의 관계예요. 최순실과 삼성의 관계를 정유라가 인지했던 시점이 언제냐. 그러니까 가장 큰 핵심이라고 봐요. 검찰 조사 때 그 내용이 나올 것이다. 네. 만약에 최순실과 삼성의 인지한 시점이 삼성은 2015년 8월 26일 이후에 최순실을 알았다. 예. 주장하는 거고 검찰 측에서는 전에 알았다라고 주장하는 건데 예, 특검 쪽에서는. 만약에 예. 이 친구가 탁 튀어서 정말 럭비공처럼 2015년 8월 26일 전에 삼성과 최순실은 알았다. 예. 인지를 했다라고 얘기만 해주면 이 얽혀있는 이 실타래가 한순간에 훅 풀리는 거죠. 근데 저런 자백이 그 의도치 않게 이렇게 툭 떨어지진 않을 거예요. 무조건 부인할 텐데 예. 저는 조금 감정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돌파구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정유라가 23개월 된 아이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큽니다. 예. 정유라의 성격이 지금 그 아이는 어디 있나요? 보모가 데리고 있어요.
그 덴마크에서 덴마크에서. 근데 그 아이를 키워달라고 정유라가 그 자신의 선배 그리고 자신의 지인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많이 소문하고 모셔가기도 하고 모셔오기도 하고 그리고 중국에 베이스 캠프를 만들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일단은 지금은 정유라는 혼자 온다고 이렇게 알려졌는데 보모가 애를 데리고 있는데 지금 장모와 지금 그 신나무개 씨하고는 결혼 헤어지긴 했지만 법률적으로는 부부 이혼이 안 상태입니다. 돼 있어요. 그렇죠. 애 아버지는 신나무개 씨예요. 예. 그러니까 법적으로도 친권이 아버지한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다가 부인과 그 처갓집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감옥에 가고 거기가 다 풍비박산이 났기 때문에 내가 키우겠다고 이렇게 나서면 신나무개 씨한테 죄송합니다. 신아무개 씨한테 이 그 아이의 그 양육권, 최소한 접견권 이런 거는 갈 가능성이 커요. 이런 문제가 가장 우려하는 바인데 거기에서 흔들리고 무너지면 정유라 씨가 조금 흔들릴 거고요. 네. 그리고 정유라 씨가 무너지면 최순실 씨가 지금껏 일관적으로 부인했던 내용이 저는 정유라 씨한테 가능성이. 코치해주고 싶은 게 오히려 같은 맥락인데 이분이 그 진실의 편에 서서 다 얘기를 하면 사실은 뭐 업무 방해나 이런 것들은 그렇게 큰 죄가 아닐 수 그렇죠. 있어요. 구속에서 풀려나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상황이 마련될 수 있거든요. 검찰에 협조해라. 네. 그렇게 되면 자기가 원하는 아들 자기가 키우면서 뭐 지금은 일주일에 한 번씩 덴마크에서 접견했던 것으로 알려져 네. 있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가 키우면서 재판도 다니고 수사 받으러 다니고 다 가능할 것 같습니다. 사건 초기에 정유라 씨가 한국에 들어와서 검찰에 특검에 나갔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사실은 포토라인에 2번 서고 그 다음부터는 아이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었어요. 이 증거 인멸이나 구속 도주 위험이 없기 때문에 굳이 구속시킬 필요가 없었던 거 아니에요? 그 정유라 구속영장 청구됐을 때 어떻게 될 거라고 예상들 하셨나요? 당연히 구속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은 사람이 없지 않았나요, 거의? 그래요. 박근혜도 구속되고 최순실도 그렇게 됐는데 네. 그 중심부이자 딸이었던 정유라가 어째서 네, 그죠. 당연한 수순이라고 생각했죠. 판도라의 상자인데. 그죠. 네. 시작을 연 사람이잖아요, 거의. 네. 그러니까 끝을 이렇게 확실히 뭔가 닫아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됐네요. 예상 밖으로 영장이 기각돼서 그런지 분위기가 되게 안 좋아요. 여론도 되게 안 좋은 것 같고 다시 촛불을 들어야 하나 이런 여론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 영장 전담 판사분이 박근혜 구속 당시에 결정을 내렸던 판사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뭔가 이해해보려고 노력했어요. 그래서 타당한 이유가 있는 걸까? 네. 일단은 혐의에 대해서 정유라는 계속 부정을 하고 있죠. 네, 그래서. 계속해서 모른다, 엄마가 시켜서 나는 했을 뿐이다라고만 주장하고 있는데 그 전략이 어느 정도 먹혀 들어간 게 아닌가 약간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전 이해가 안 되는 게 심지어 자기가 개명된 네. 건지도 모르고 그런 얘기하는 거 보면은 네. 일단은 정유라가 덴마크에 체류하고 있는 동안 변호사들이 가서 정유라에 많이 접촉을 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충분히 트레이닝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네. 의심을 할 수밖에 없죠. 진술 태도를 지켜본 검찰 관계자의 얘기에 따르면 철부지 20대로 보이려고 아주 철저히 준비를 한 듯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 심지어 이렇게 들어가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이렇게 방긋방긋 웃으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웃으면서 인사를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난 아무것도 모르고 나는 되게 어리고 바보 코스프레. 저는 근데 진짜 억울해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 정도까지 얘기를 하는 게 굉장히 연습되고 트레이닝된 모습이라는 네. 평이 있었어요. 목적이 자신의 혐의에 대해서 이게 공범으로 엮일 만큼 가담하지 않았다라는 뉘앙스를 이렇게 몸짓으로 다 보여준 거죠. 눈 꿈뻑꿈뻑 하면서. 그러니까 약간 이 사람 되게 뭐라고 하죠? 한때 되게 잠깐 자기 이 작가님이랑은 또 한때 네. 동문이잖아요. 그죠, 동문이죠. 짜증나 진짜. 아니 얘가 뭐라 그랬는지 알아? 얘가 지 전공 모른다 그랬잖아. 근데 그러니까요. 페이스북에다가 자기 전공 떡하니 올려놨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기가 말이 안 막히더라고. 돼요. 거짓말한 거잖아요. 네. 자기 연출을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보면은 이 당시 귀국했을 때도 보면 약간 초췌한 듯한 모습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보면요 렌즈를 우선 끼고 있고 눈썹과 피부톤이 굉장히 뚜렷한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어느 정도 드라마에 나오는 배우처럼 자기가 연출을 하고 있었던 것처럼 보여요. 그 박근혜가 머리를 약간 이렇게 풀어 헤치는 그런 연출. 약간 그런 것처럼 보여요. 네. 네. 조윤선이 그런 모습을 보였잖아요. 아.
그 머리 부시시 해가지고 안 씻고 네. 나오는 것처럼. 마치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무슨 진짜 범죄자들 중에 좀 약간 반성 안 하는 범죄자들이 보이는 그런 모습 있잖아요. 딱 카이저 소재? 그렇게 보여요. 네, 네. 그 쩔뚝쩔뚝 하다가 갑자기 또박또박 걸어가는. 옷차림도 일단 보면 수수한 옷차림이고 미드 같은 데서 법원 드라마 보면은 변호사들이 별의 별짓을 해서 그 범죄자를 무고한 시민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미지 트레이닝 막 그런 거 막 엄청 시키고 막 그러는데 네. 그런 걸 받은 것 같은 흔적이 많이 있고요. 저는 사실 예상은 했어요. 몇 번 기사로도 사실 나왔었거든요. 이 정유라가 들어올 때 바로 이건대제는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긴 있었어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게 일부러 노리고 그랬을 수도 있어요. 사실 지금 뭐 검찰이 개혁됐지 사실 법원이 개혁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어쨌든 긴장은 바짝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얘네들이 굳이 이렇게 괜히 놔줬을 건 아닌 것 같고 일부러 놔줬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정유라가 지금 네. 덴마크에서 1월 2일부터 계속 같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5개월 동안 같이 있었던 거예요, 내내. 환경이 좋긴 하지만 결국에는 구치소고. 근데 환경이 무지하게 좋던데요? 네, 많이 좋긴 한데. 아니 식사가 뷔페로 나와. 진짜요? 채식 막 이렇게 네. 골고루 다 돼 있고 그리고 룸을 봤는데 우리 집보다 더 좋던데? 거의 호텔룸이죠. 진짜 한 몇 성급 호텔 정도 되는 그런 느낌. 과연 교정시설이 맞나 싶을 정도로 잘 돼 있긴 하더라고요. 뭐 일단 그 얘기는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렇다고 해도 그러니까 결국에는 갇혀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을 분위기 자체는 막 들어오자마자 잡혀갈 것처럼 막 분위기를 만들어가지고 데리고 와놓고서는 갑자기 놔준다? 그럼 본인이 생각하기에 굉장히 기쁘지 않겠어요? 마음이 이렇게 업되겠지. 네, 확 업될 거 아니에요. 아, 그러면은 그 5개월 동안 억눌려 있던 본성이 튀어날 거란 말이죠. 허허 실실 작전? 그간에 이 사람이 뭐 행보나 성향들이 이제 보였었잖아요. 네. 그런 걸 비추어 봐서도 이 사람은 그냥 풀어놓기만 해도 100% 다시 감옥으로 들어올 사람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우리가 그동안 보았던 정유라는 자제력이 없는 사람. 네. 절제가 안 되죠. 본인 감정 컨트롤도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SNS 사건이 벌어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는 굳이 자기가 SNS를 해서 화제를 만들 필요가 없었는데 네. 그게 어마어마하게 증폭이 돼버린 거예요. 결국 그것 때문에 촛불이 벌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러니까 정유라가 돌발 행동을 하는 거가 정유라 쪽 변호사들한테도 부담감이 되는 그런 요소가 아닐까 싶어요. 저는 크라임 듣다가 네. 알게 됐는데 그 범죄자들이 아무리 치밀하게 범행을 하고 계획을 해도 그게 한두 번 먹혀 들어가면 그때부터 안심을 하기 시작한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실수를 하거나 경고망동을 하는 행동을 보이면서 결국엔 덜미가 잡히게 된다라는 말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도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아직도 나를 이렇게 살살 놓아주네라고 아까 병훈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서 뭔가 실수나 럭비건 같은 행동이 튀어나오는 타이밍이 될 수도 있겠네요. 제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제가 봤던 거에서는 검찰 분위기가 조금 정 씨의 수사에 큰 비중을 두지 않을 분위기라고도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검찰 쪽에서도 그런 분위기가 좀 흘러나와서 제가 한국일보 기사를 봤는데 그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도 주변에다가 계속 애가 뭘 알겠냐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좀 많이 했던 걸로 알려져 있대요. 그래서 정유라 수사는 국정농단과 관련한 사실관계 입증보다는 어떤 무죄를 주장하는 최 씨의 이런 심경의 변화를 일으키기 위한 수단? 유용한 카드? 이런 걸로 애초에 쓰려고 생각하는 게 아니냐 하는 추측도 있더라고요. 그 영화 공공의 적 네. 2 보면은 이제 강철중이 갑자기 검사로 나오잖아요. 1편에서는 형사였는데. 그 공공의 적 2를 보면 이제 엄태웅이 정준호의 하수인인데 막 문을 열고 뭐 그 엄태웅의 심리를 자극하는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검사들이. 그랬더니 엄태웅이 그 멘붕이 오는 거지. 네. 그래서 갑자기 국밥을 허겁지겁 먹다가 갑자기 강철중한테 그 정준호가 다음 행방에 대해서 이렇게 불어버리게 만드는 그런 고도의 심리전도 영화적인 요소긴 하겠지만 그 현실에서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해외 불법 자금들이 널려 있잖아요. 네, 많죠. 조 단위로 널려 있는 그 자금들에 접근한다던가 갇혀 있는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서 청탁을 한다든가, 뭐 사소하게 주변 사람들 폭행한다든가, 뭐 약물을 사용한다든가 해서 다시 감옥에 아마 갈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그 과정에서 핵심 인물들한테 전화를 한다든가.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서 이 검찰의 수사망이 갑자기 이제 급물살을 타게 되는. 그러니까 정유라가 차분한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네. 방금 송병호님이 지적하신 대로 누군가에게 연락을 하는 그런 정황이 포착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아무래도 외국에 있을 때 증거 인멸을 할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길었잖아요, 해외에서. 네. 그래서 이미 제 생각에 뭐 할 건 다 해놨고 이제 국내에 들어온 게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들어왔다고 생각하거든요. 해외에서 할 건 다 끝났다. 이제 한국에서 뭔가 최측근이 자기만 할 수 있는 뭔가를 한다든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잘 검찰이 잡아내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예, 그래요. 정유라의 영장이 기각됨으로 해서 수많은 촛불 시민분들이 실망을 하셨죠. 그죠, 이미 예, 했죠. 저도 아침에 기사를 보면서 적잖이 충격을 받긴 했는데 네. 그렇다 하더라도 희망의 끈을 놓치지 말자. 그리고 정유라가 이제 불구속된 상태에서 벌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돌발 행동의 요소들을 감안을 해보면, 그리고 그동안 정유라가 했었던 여러 가지 돌발 행동들을 본다면 아마도 정유라가 이 사건의 큰 해결점을 제공하는 뻘짓을 다시 한번 네. 연출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면서 촛불 시민분들의 분노는 이해하지만 우리가 계속 가지고 있었던 그 희망의 끈을 놓치지 말자, 그런 취지로 정유라 영장 기각을 오늘의 이슈로 다뤄봤습니다. 예, 오늘의 이슈 첫 번째였습니다. 그 정유라 구속영장 청구됐을 때 어떻게 될 거라고 예상들 하셨나요? 당연히 구속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은 사람이 없지 않았나요, 거의? 그래요. 박근혜도 구속되고 최순실도 그렇게 됐는데 네. 그 중심부이자 딸이었던 정유라가 어째서 네. 네, 그죠. 당연한 수순이라고 생각했죠. 판도라의 상자인데. 그죠. 예. 시작을 연 사람이잖아요, 거의. 네. 그러니까 끝을 이렇게 확실히 뭔가 닫아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됐네요. 예상 밖으로 영장이 기각돼서 그런지 분위기가 되게 안 좋아요. 여론도 되게 안 좋은 것 같고, 다시 촛불을 들어야 하나, 이런 여론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 영장 전담 판사분이 박근혜 구속 당시에 결정을 내렸던 판사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뭔가 이해해보려고 노력했어요. 그래서 타당한 이유가 있는 걸까? 네. 일단은 혐의에 대해서 정유라는 계속 부정을 하고 있죠. 아이가 안 생기다가 시험관 아기로 태어난 건 맞습니다. 예, 그 부분도 이제 제가 독일에 가서 확인했었고요. 예. 그리고 딸을 위해서라면 안민석 주장은 전면적으로 뒤집는 예. 폭탄 발언을 하네. 사실 저기 세 명이서 각자 틀려? 주장이? 그 현장을 네. 그 장면을 같이 목격했는데 네. 둘이 지금 갈리고 제가 다른 입장이어서 저는 정유라가 누구 딸인지 관심이 없고요. 예. 근데 왜 그 얘기만 하세요, 의원님? 최순실 씨가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들이 예.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터무니없는 이야기잖아요. 자기 딸 영혼을 뺏었고 안민석 때문에 F를 맞았고 안민석 때문에 독일 갔고 예. 이러한 이야기를 듣는 국민들은 최순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국민들 잘 못 듣는데 기사가 안 나와서. 저 사람 참 저렇게 턱도 없는 생각하는 사람이구나. 예. 가소평가를 하게 되거든요. 이게 최순실은 나는 전략으로 봅니다. 아하. 최태민 씨 아들을 만났는데요. 최재석 씨. 이분이 보아온 최순실은 딱 이겁니다. 무시무시한 사람이다. 아주 치밀한 사람이다. 최순실 씨가. 네. 근데 지금 현재 법정에서 보여주는 최순실의 모습은 아주 허접하고 정말 동네 아줌마들보다 못한 그런 사고잖아요. 불출.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자신을 작전이다. 과소평가하게 만드는 하나의 저는 전략일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그죠? 예, 그래서 최순실의 그런 의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 예. 오늘 지금 이야기하는 게 내일 정유라가 오기 때문에 앞으로 정유라가 어떻게 될까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제일 궁금한 거죠. 그거 중요한데, 최순실 씨하고. 그동안 정유라가 국내 송환되지 못했느냐,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죠. 특검이 12월 중순에, 제 기억으로 12월 15일 정도 되는데, 그때 최초로 정유라를 피의자 신분으로 만들거든요. 자, 그러면은 그 이전에 정유라는 똑같은 범죄 혐의가 있었잖아요. 국정농단의 최대 수혜자고, 이대 입시 비리, 학사 비리의 수혜자고, 예. 삼성 뇌물의 수혜자고, 불법 원익 재산을 인지하고 있을 그런 아주 키맨인데, 예. 그 이전에 그럼 특검 이전에 검찰은 뭐 왜 했었냐? 정유라를 소환을 할 생각하지 않고 피의자를 안 만들었는지 여기에 대한 검찰을 내부 감찰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또 아까 주진우 기자가 이야기했던 우리가 독일 검찰을 만났을 때 그때가 1월 초였죠. 최초로 대한민국 검찰이 협조 요청을 한 공문이 12월 27일 날 옵니다. 특검 때였죠? 네. 예. 특검에서.
그리고 지금까지 사실 우리 검찰에서 단 한 차례도 문서로는 주고받았겠지만은 독일 검찰 한 번도 안 갔잖아요. 안 갔죠. 이게 왜 안 두 분 갔을까? 7번씩이나 가는 동안. 이게 왜 안 갔을까? 저는 여전히 특검 내부에서 지금 현재 검찰 내부에서 검찰 내부죠. 우병우 라인이 꿈틀거리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걸 위해서라면 좀 입장이 바뀔까요? 네, 바뀔 가능성이 큽니다. 무너질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까지 완전 부인. 네, 전면 부인. 예, 예. 어떻게 무너질 것 같아요? 첫 번째 질문에 최순실 씨의 딸은 맞습니다. 예. 예, 최순실 씨의 딸은 맞고, 정윤회하고 최순실 씨하고의 결혼을 92년도에 결혼하죠. 그 다음에 이제 이영렬 수사팀의 방향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고영태 씨가 그날 집에서 긴급 체포된 것도 화요일까지 나가겠다 그랬잖아요. 김웅 변호사가 그쪽에다 얘기를 했잖아요. 나가겠다고. 네, 그게 아니라 근데 그날 당일날 우병우 영장이 2차 기각되는 날이에요. 구속영장이. 저희가 금요일 날 그거 물타기 하려고 했다라고 이런 의심들을 의혹들을 가졌던 거예요. 영장 청구 과정을 조금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저희가 당시에도 금요일 날 저한테 같이 검찰에서 전화 왔어요. 예. 고영태하고 이렇게 관계하고 고영태랑 연락이 되냐? 그래서 연락된다. 어제도 연락했다 그랬거든요. 예. 근데 벼랑간에 고영태가 체포영장을 정해가지고 구속이 되는 상황이 들어온 거예요. 자 금요일부터 예, 설명. 좀 재판 김 변호사. 중이라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긴 한데요. 뭐 사실관계만 나열하면 체포되기 전 금요일 날 검찰과 통화됐고 원래 월요일 날 나가기로 했다가 그 월요일 날 어려울 것 같으니까 그 다음으로 화요일 날 나가겠다. 미루게 화요일 이후 된다 이렇게 근데 얘기를 검찰에서는 했습니다. 강력하게 월요일 날 나와라 한 게 그날 예. 구속영장 발부가 우병우. 예, 맞습니다. 결론 나는 날 아니에요. 청구했던 날이고 청구했던 날. 다음 날 화요일 날 발부 여부 결정이 나는 날이었죠. 예. 우연의 일치겠죠. 네, 뭐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예. 자, 최순실 씨가 어떻게 무너질 것 같아요? 최순실 씨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인데 가장 핵심적인 다른 거는 입국에 대해서. 예, 예. 가장 핵심적인 거는 최순실과 삼성의 관계예요. 최순실과 삼성의 관계를 정유라가 인지했던 시점이 언제냐. 그러니까 가장 큰 핵심이라고 봐요. 검찰 조사 때 그 내용이 나올 것이다. 네. 그 세력들은 그 자리에서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최순실을 비호하고 다른 수사를 다른 쪽으로 이렇게 전환하려고 했던 예. 사람들이 그대로 있고요. 특별히 법무부 아까 제가 그 방송 초반에 말했듯이 법무부에서 정유라 소환에 대해서 대단히 미온적이었습니다. 법적인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예. 근데 이번에 정권이 바뀌면서 자기네들이 수순을 밟은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밝혀야 됩니다. 누가 어떻게 가렸는지 저는 이름을 댈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영민 변호사님. 네. 그쪽 내부 사정을 좀 아니까 어쨌든 이 사건을 물타기 하기 위해서 느닷없이 중간 와중에 내부 고발자. 이 국정농단 사건은 세상에 가장 잘 알려지게 한 고영태 노승일. 그중에 둘 다 기소를 했죠, 일단. 아니 노승일 부장은 아직 기소는 기소 안 안 됐고 됐네? 조사만 조사 중이고. 받았죠. 예. 예. 고영태 씨를 네. 전격적으로 구속했잖아요. 네. 제가 김 변호사 말 전에 제가 네. 간단히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근데 서울지검, 그러니까 이 조사에 나선 검찰은 최순실과 박근혜 그리고 이재용 이런 핵심 당사자들에 대한 수사를 거의 안 하고요. 고영태만 너무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특검으로 나온 자료를 보니까 고영태 자료가 제일 많아요. 그래서 주변을 탈탈 털고 그 돈 거래를 했던 사람 친구들 모든 그 조사가 고영태한테 집중됐습니다. 이 핵심 제보자의 신뢰도를 무너뜨리는 게 서울지검. 그러니까 그 전에 따져봐야 될 게 왜 그동안 정유라가 국내 송환되지 못했느냐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죠. 특검이 12월 중순에 제 기억으로 12월 15일 정도 되는데 그때 최초로 정유라를 피의자 신분으로 만들거든요. 자, 그러면은 그 이전에 정유라는 똑같은 범죄 혐의가 있었잖아요. 국정농단의 최대 수혜자고 2대 입시 비리, 학사 비리의 수혜자고 예. 삼성 뇌물의 수혜자고 불법 원익 재산을 인지하고 있을 그런 아주 키맨인데 예.
그 이전에 그럼 특검 이전에 검찰은 뭐 왜 했었냐? 정유라를 소환을 할 생각하지 않고 피해자를 안 만들었는지 여기에 대한 검찰을 내부 감찰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또 아까 주진우 기자가 이야기했던 우리가 독일 검찰을 만났을 때 그때가 1월 초였죠. 최초로 대한민국 검찰이 협조 요청을 한 공문이 12월 27일 날 옵니다. 특검 때였죠? 네. 특검에서. 그리고 지금까지 사실 우리 검찰에서 단 한 차례도 문서로는 주고받았겠지만은 독일 검찰 한 번도 안 갔잖아요. 안 갔죠. 이게 왜 안 두 분 갔을까? 7번씩이나 가는 동안. 이게 왜 안 갔을까? 저는 여전히 특검 내부에서 지금 현재 검찰 내부에서 검찰 내부죠. 오병우 라인이 꿈틀거리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검찰 내부 이걸 감찰을 해야 돼요. 서울시- 왜 정유라를 아직까지 이제서야 송환하게 됐는지 검찰은 그동안 뭐 했는지에 대한 내부 감찰이 필요하다고 지금 봅니다. 서울지검장이 윤석열 지검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예. 하지만 우병우의 예. 모든